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 6개월 전쯤에 두 편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왕초보 주식 코칭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아닌 열매라는 닉네임을 쓰는 어떤 여성분하고 같이 코칭을 해드리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때 했던 코칭이 빌드업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주식을 처음 하는 분이 빌드업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코칭을 하고서 그때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골랐던 종목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차트 페노션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당시가 한 12월쯤 말쯤에,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한 최근에 빌드업 매매를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빌드업에 대한 팁을 좀 더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매님께서 저희 처음에 제가 이제 코칭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본인 일도 생기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 채널이 좀 많이 컸죠. 저희 그때 이제 뭐 채널 뭐 구독자 1000명대 막 이럴 때였을 거예요. 1000명도 아니에요. 1000명도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저희 보는 사람 없으니까 부담 없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4만 명이 넘었으니까 좀 부담이 되셔서 네. 직접 목소리 뿐이지만 목소리 출연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셔서 그냥 자료만 넘겨받았고, 저희가 네. 좀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쪽으로 오늘 방송을 좀 이 코칭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영상 참고하고 나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그 과거 영상은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로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이제 따로 해놓을 테니까는 거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매님이 코칭을 받고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보게 되면 이때예요. 2019년 12월 중순 무렵에. 그 당시 페노션의 좀 큰 화면의 차트는 요런 정도의 자리였고요. 느낌 오시죠? 대략적으로. 네. 많이 빠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기 진짜 많이 빠졌는데 저점 아니야? 이런 기대로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가지 이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 모양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뷰를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지만, 그냥 자, 했다는 게 이제 빌드업은 매일매일 아마 종가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종가 아니면은 뭐 장중에도 했겠지만 어쨌든 네.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가 빌드업의 가장 기본이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막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면은 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무너진 데를 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혼자 빌드업 하신 분들 어떨까요? 저도 빌드업을 이렇게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면서 할 때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 시나리오 범주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자발적 대응,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본질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변수와의 싸움인데 그 변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 변수 대응력이 정말 유연하게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초보가 아니에요. 이미 잘하고 경험치가 풍부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변수에 끄떡도 안 하고 거기에 맞게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초보인 거예요.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방법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흔한 말로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제가 보완을 해서 좀 설명을 하면, 네. 웰매님이 이때 들어갔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요렇게 요 안에서 여기 그어놓은 선 안에서 왔다 갔다 그냥 매수를 계속 하다가 뭐 요쯤에나 아니면 넘어갔을 때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 상황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게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불안 요소를 주니까는 이때 어떤 불안감이 막 강하게 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열매님은 불안해하진 않으셨어요. 코칭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빌드업을 하는 뭐 초보자들이 그랬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 변화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걸 이행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나왔죠. 네, 우리 주식시장을 뒤덮은 최고의 변수가 나와서 아주 그냥 쭉쭉 빠져주죠. 바닥이 없게 빠집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빌드업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아유 내가 주식을 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할 거고 뭐 무섭겠죠. 일단은 뭐 무서울 겁니다. 네. 이 중간에 이렇게 변수가 발생하고 태풍이 몰아치는 중간에 있으면요, 이거 혼자서, 특히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감내하고 견뎌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훈련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요, 의외로 잘 버텨요. 위기에 강합니다. 뭐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다 그게 또 같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어중떠중이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중떠중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페노션 종목 토론방 저 당시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죠. 이제. 네,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시고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왜냐면은 이런 변수 상황이요, 나한테는 처음일지 몰라도 분명히 이걸 먼저 겪어보고 경험해보신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한 경험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선례적 경험치를 흡수하고 배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변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변수의 형태는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매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되게 잘 이겨내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럴 때 이제 막 더 사는 건 어때요? 저점에서 막 2,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근데 제가 그때도 자중은 시킵니다. 조금씩 그냥 기본적으로 할당된 부분에서 조금씩 더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 차이가 한 번에 많이씩 사게 되면 그거는 그냥 물타기? 그런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이런 데서 좋았어 하고서 막 열심히 태우다가 평소에 뭐 하루에 10,000원씩 사는데 전화를 갑자기 막 100만원씩 사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더 빠져요. 그래, 그럼 여기서 또 한 500만원 더 사,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차트 보지 않았나요? 원유. 네네,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원유 지금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본절까지는 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승부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거를 흐름을 꾸준하게 타면은 진짜 별거 아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의 배팅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일 때 연습할 때는 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해야 될 것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물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요 슈팅에서 뭐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나가고 꾸준히 하고서, 이때 고민을 했었는데 열매님도 고민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저때 이미 수익권이니까 저때 초반에 팔았으면은. 네, 고민을 하신 거를 그냥 별로 부담 많이 안 느낀다고 해가지고 그럼 계속 해보시죠 해서 조금 더 간 거고. 아니 근데 이때는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네. 장대 음봉의 거래량까지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무시하나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변수야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계속 하나요, 빌드업을? 이거를 근데 빌드업을 이렇게 차트의 캔들 하나의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막 이렇게 딱 대입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투자에 가까운 거고, 네. 이 캔들의 의미를 보는 거는 오히려 단기 단타에서 더 의미 부여를 하니까. 단기 흐름은 안 좋았죠, 이 캔들 나오고 나서. 근데 이 단기 흐름 안 좋은 게 빌드업에선 기회니까. 네,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뭐 더 평단 낮춰서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
여기서 비중을 더 채울 수 있는 유리한 기회. 그렇게 되면 이 장대 연봉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보다가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는데 어저께 이제 다 팔게 했어요. 6월 3일일 거예요. 네. 6월 3일. 어제가 아니군요. 네, 6월 3일 날 다 팔게 했습니다. 뭐 마무리를 한 이유는요. 또 다른 거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때랑 뭐가 다른데 가격은 똑같잖아.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요? 이 시간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더 들어간 자금과 낮춰진 평단 뭐 이런 것.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이때가 수익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요? 지나가서 생각을 한 거지만 이때 내가 시초에 던졌으면 네, 기분 좋게 다 수익 챙기고 네, 다시 시작해서 네, 뭐 이렇게 또 했을 텐데 일단 그게 후회가 일단 1차적으로 되고 네, 지금 여기서 팔기에는 왠지 얘를 뚫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팔면 왠지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이런 후회는 어쩔 수 없이 들잖아요, 하다 보면. 네. 근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지금 빌드업을 단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관점 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놓쳤을 때 후회를 하는데 네. 빌드업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언니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냥 솔루션이겠네요. 네, 그게 의미가 없다. 그거를 다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는 게 결과가 좋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빌드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 사이클 많이 돌아서 경험치가 숙련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응용이나 요령 같은 거를 부려도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응용을 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그때부터 진짜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혼자서 여기서 이때 팔고 이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익 내면 더 잘 나올 것 같지. 그런 분들 진짜로 봤어요. 존재도 하고. 근데 그분들 수익이 꾸준한 사람 못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네. 자, 그럼 이 빌드업 매매는 그냥 혼자서 꾸준하게만 하면 되나요? 일단 여기가 이제 진짜 뭐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네. 솔직한 의견은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요, 빌드업 매매에 방법론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론은 설명 들었을 때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냥 하루에 딱 정해진 수량이든 금액이든 정해놓고 매일 사면 되는데, 근데 첫 번째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심리적인 부분,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고 컨트롤 한다는 게 욕심과의 부분에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꾸준함, 인내심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빌드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종목 선정은 잘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종목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빌드업은. 네, 근데 빌드업에 적합한 종목 선정. 네, 근데 좀 보다 보면은 초보자일수록 너무 생뚱맞은 종목을 빌드업으로 해도 될 거라고 이미 방법이 마음에 드니까 이미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맞지 않는 옷에다가 껴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반대로 정말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폭락. 내 비중은 완전 찰만큼 찼는데 대폭락 맞아버리고 막 그러면 매도기에 놓치고서. 네, 이게 천하무적 모든 거에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매매법의 장점을 살린 궁합이 맞는 종목을 매칭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빌드업 자체는 쉽지만 종목 선정이 어려운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가끔 있거든요. 이 종목으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저 종목으로 하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맥을, 그리고 시장을 좀 더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 오시면
공식적으로 클럽 안에서 매매를 하는 빌드업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하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저희 클럽이 회비가 있고 뭐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뭐 회비 장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원인님 이하 저희들이 노력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함께 오셔서 그냥 뭐 경험을 올바로 쌓는다는 생각으로 빌드업만 하셔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럽 안에서도 2년 넘게 함께 하시면서 빌드업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자산도 많이 모으고 수익도 잘 내고, 빌드업만 한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지 않고요. 내 자금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 가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뭐 자금이 뭐 3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을 다 빌드업으로 쏟느냐, 내가 뭐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단타 치고 1천만 원 빌드업하고 또 모이는 거 빌드업하고 이렇게 하느냐, 요런 차이인데, 이 둘을 놓고 보면은 뭐가 더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또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냥 결국에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빌드업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종목 집중 투자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빌드업 종목을 여러 개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묵직하게 가니까 재미 요소는 좀 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재미보다는 꾸준한 성장이다. 아예 딱 목적성 명확하고 그렇게만 하시는데, 낮은 면도 있지 않나요? 조금 아무래도 불리하진 않나요? 뭐 단타를 막 열심히 한다던가 순환을 막 돌리는 거를 병행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막 되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예전에 1억 만들기 영상에서도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저 빌드업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어니스트님한테서 가진 돈 다 뺏고 1,000만 원만 주면은 어떻게 주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 어니님이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에 이제 빌드업이 중심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는 네.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막 실전 매매 영상을 되게 많이 공개하지도 않았을 텐데, 요즘에는 많이 공개했죠, 오픈했죠. 네네. 뭐 솔직하게 말해서 단타에 제가 자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단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네, 웬만한 거 컨트롤하고 드리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1,000만 원만 남기고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로 그 모든 빛과 그림자를 알기 때문에 빌드업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드를 모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열매님이 12월 말부터 해서 빌드업해서 2월 3일날 완매한 결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씩 하셨는데 하루에 뭐 얼마 정도 하신 걸까? 한 달에 40만 원이요. 하루에 뭐 한 2만 원 정도씩, 2만 원씩 매수를 해서 이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원래 처음 목표 자체가 1년 기준으로 뭐 1년, 2년, 3년 얼마가 걸리든 상관은 없는데, 1년 기준으로 은행 이자보다 적금보다는 높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만들어보고 싶은, 그걸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코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만에 이 정도 수익률 하면은 은행 이자랑 비교하게 되면은 4-5배 되죠. 아니에요. 이거 4-5배 훨씬 넘어요. 뭐냐면은 네. 자, 6개월 만에 14%면요 연 이자로 따지면 28%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적립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6%짜리 적금을 든 거예요. 연이자 56%짜리 든 거예요. 그쵸. 명목 이율로 보게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10배가 넘죠. 20배 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작아서 뭐 임팩트가 그렇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잘하신 투자인 거죠. 근데 열매님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게, 왜냐면 이거 원금 자체가 40만원씩 6개월이 채 안 됐으니까 240만원이, 원금 자체가 240만원? 뭐 요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건 이제 보는 분들이 또 뭐 좀 딴지를 걸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열매님이 만족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저 같아도 네. 만족스러울 것 같고. 이게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모여진 원금까지 같이 해서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목돈을 모은다라는 행위 자체에 되게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모인 돈으로 이제 뭐 또 하시나요? 그쵸. 그게 더 큰, 흔히 말하는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처음이 어렵지. 이제는 뭐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50만원 정도의
눈덩어리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축하던 40만 원이 있잖아요. 같이 모으게 되면 더 빨리 모이겠죠. 다음번에 똑같은 수익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수익금은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댓글에 뭐 몇몇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봤는데 페노션으로 빌드업 했으면 되게 힘드셨겠네요.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봐도 그냥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에서는 기회가 생겼고 네. 마음 편하게 저만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어쨌든 많은 부분 좀 생각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를 보지 마시고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은 빌드업 플러스 제가 실전 매매에서 보여드리는 단타 이 두 개가 해칭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단타가 잘 안 풀릴 때는 빌드업 쪽에서 또 이게 기회가 또 생기니까는 네. 그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네. 저희 클럽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죠. 네. 제가 애매한 해칭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칭을 뭐 훈련하면서 주식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맞추는 매매를 한다, 이거 그런 건 아예 어려운데 인간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쪽으로 클럽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인간계의 정점에 좀 올라가 있는 정도로 정점인가요? 언니님이 아닌가. 저 요즘 정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런 정점이라고 느낌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조금 더 나은 정도인데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 머니스타 주식 빌드업 채널 시즌 2를 하면서 원희님의 1억 자금 세팅을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고 중계하고 그러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거 재밌게 보고 계시죠.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오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맛으로 따지면 밍숭맹숭하고 약간 좀 숭늉 먹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영상들도 이 깊이 있게 보시면은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많이 안 보셔서 문제인데 더 찾아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클럽에서 함께 매매를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쫙 껴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